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장미나무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미나무는 꽃의 모습도 아름답고 향기까지 고급스러운 꽃이지요. 그런데 애지중지 관리해주지 않으면 꽃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8월에 제 정원의 모습 잠깐 감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 정원의 모습은 시골의 향기가 물씬 나는 풍경입니다. 우윳빛깔 수국이랑 봉선화의 사랑스러운 색감이 어우러져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골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늘 관리를 해주어야 할 주인공들인데요. 장미나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잎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가지도 말라 죽은 것도 보이네요. 오래전에 피웠던 꽃봉오리도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제가 6월까지만 해도 사랑을 듬뿍 주면서 보살펴 주어서 건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장미나무에게 너무 미안해지네요. 얘들아 미안해, 다시 잘 해줄게,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장미나무들이 용서해 주겠지요? 제 봄의 정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미니 장미의 꽃이 얼마나 탐스럽고 향기로운지요. 지금도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이네요. 이 모습은 제가 올봄에 씨앗으로 파종한 꽃들이 활짝 피어준 모습인데요. 작은 꽃망울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시골의 소박한 정원과 잘 어우러지는 색감이지요. 이 꽃은 키를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메마른 모래땅에 씨앗을 뿌리고 양분은 주지 않았고요. 잡초를 뽑아주고 물만 주면서 키워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을 오랫동안 감상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 작은 꽃들 사이에 풀 한 폭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지요. 작은 모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잡초들을 수도 없이 뽑아 주었더니 이렇게 이쁜 꽃들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웃집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장미나무를 뽑아와서 식재를 했었는데요. 이 나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그루를 심었었는데요. 세 그루 모두 살아서 꽃까지 피워졌습니다. 꽃이 너무 귀엽지요? 가지마다 꽃망울이 모두 맺혔었는데요. 뿌리 활착을 위해서 꽃을 모두 다 따내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건강한 잎도 하나도 없었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잎이 약해 보이기는 해도 뿌리가 잘 내리고 있어 보입니다. 바로 옆에 나무도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는 상태가 더 나쁜 나무였는데요. 이 나무도 살아있네요. 마지막 한 그루 더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도 새싹이 나오더니 꽃망울까지 많이 맺혀 있었는데요. 꽃은 모두 따주었고요. 이제는 죽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장미나무가 풀 속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지요. 이 나무의 품종이 아주 작은 미니 장미라서 잎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잎이 건강해 보입니다. 어때요?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낸 산골여행 최고지요? 이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정성 들여 심었지만 죽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살아주어서 너무 기쁘네요. 이제는 오늘 관리해 주어야 할 장미들을 한번 보실까요? 장미 나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보아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잡초들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도저히 이 나무들에게까지 손길을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 8시가 넘을 때까지 일할 시간이 주어지는 시골의 여름은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제 정원의 장미나무들이 폭염 속에서 잡초 속에서 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병균과 벌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줄 알면서도 더 급한 일부터 하느라 순위가 이제야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봄에 관리를 잘 해주어서 장마 때까지만 해도 꽃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꽃이 피었다가 시들기 시작하면 꽃송이를 빨리 잘라주어야 다음 꽃을 준비하고 꽃을 피우느라 온 힘을 다해서 지쳐있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손길을 주지 않았더니 에휴, 이런 모습이네요. 너무 바쁜 주인을 만난 탓으로 이렇네요. 장미는 햇볕도 좋아하는데 잡초 속에 덩치 큰 수국 아래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눈길만 주고 휙휙 지나치는
주인의 손길을 얼만큼 그리워했을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미니 장미나무인데요. 꽃이 너무 작아서 장미로 보이지 않지요? 꾸준히 관리를 해주었다면 큰 꽃송이를 달고 있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지요? 이 나무도 병균과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이렇게나 많이 피워주었는데요. 가지 안쪽을 살펴보면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은 흔적도 보입니다. 가을 장미나무 관리 요령을 이 나무에서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나무 주변의 환경 개선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장미나무에게 들어오는 햇볕을 가리는 봉선화의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이때 봉선화의 뿌리채로 뽑아내지 않고요. 장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줄기들만 잘라내어 줍니다. 이때 바람길을 막아서 통풍을 방해하는 잡초들까지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통풍이 되지 못하고 햇볕을 받지 못하면 흰가루병도 오게 됩니다. 흰가루병은 곰팡이병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른 봄부터 6월까지는 꾸준히 관리를 해 주었는데요. 7월과 8월은 관리를 안 했더니 장미의 상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장미나무는 병균과 해충도 많이 꼬이는 나무입니다. 제 장미는 잎이 모조리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대로 두면 나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꽃의 숫자도 줄기마다 많이 피우기 때문에 양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햇볕과 통풍을 방해하는 주변의 잡초까지 모두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만 해주어도 시원해 보이지요? 이제는 병균에 시달리고 있는 나무의 수세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건강한 잎사귀가 빠르게 나와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약간 강하게 전정을 해줄 겁니다. 제가 전정하는 방법은 안쪽에 있는 가지, 겹쳐 있는 가지, 약한 가지, 밑으로 쳐져 있는 가지를 잘라내어서 통풍과 햇볕이 잘 들게 해줍니다. 장미나무는 햇볕도 좋아하고요. 물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물이 너무 많은 것도 싫어합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장미나무에 맞는 토양은 수분을 잡아주는 흙이어야 하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많은 흙을 함께 섞어서 식재해주면 몸살 없이 잘 자랍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가지들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깔끔해졌지요? 굵고 건강한 가지만 남겨두고 모두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풍성해 보이게 하려고 높이를 3단으로 해주었습니다. 안쪽에 있던 복잡한 가지들은 모두 잘라내었고요. 주축지에 나와 있는 잔 가지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주축지 곁에 나와 있는 작고 가늘은 가지에서는 새로 나오는 잎사귀도 가늘고 작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작은 꽃송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굵은 가지만 남겨두어서 탐스럽고 건강한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굵고 건강한 가지만 남겨두고 양분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한 전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나무에 많이 나타나는 병이 거무무늬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빗물에 흙이 튀어서 잎사귀에 묻어서 균을 옮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하면서 나온 봉선화 줄기나 잡초들을 다른 곳으로 버리지 않고 장미나무 밑에 멀칭을 해주었는데요. 장미나무 밑에 멀칭은 꼭 해주어야 합니다. 유기물로 멀칭을 해주면 수분도 조절해주고요. 분해되면서 양분 공급도 해줍니다. 유기물이 나올 때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해주면 토양이 자연스럽게 비옥해지고 통기성도 좋아져서 나무의 뿌리도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해서 풍성한 꽃을 피워줍니다. 장미나무는 가뭄도 많이 타고 폭염도 싫어하는데요. 유기물 멀칭은 지온 상승도 막아주는 고마운 자재입니다. 이제는 나무에게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장미나무 밑에는 유기물이 많아서 개미나 두더지들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개미나 두더지가 들락거리면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충 예방을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꼭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는 방법은 나무 뿌리 주변에 흩뿌려 주시고요.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잡초 멀칭을 들썩들썩 해줍니다. 이 재료는 복합 비료입니다. 여름 장마에 토양 속의 양분들이 빗물에 모두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봄에 꽃도 많이 피워내느라 힘겨워하고 있을 나무를 위해서
복합 비료로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수세 회복도 빠르게 되고요. 건강한 잎을 만들어 줄 겁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은 나무에서 한 뼘쯤 띄고 얼음 밥수저로 한 스푼 정도를 양쪽에 놓아줍니다. 이때 비료를 흙으로 덮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늘은 장마와 폭염 속에서 힘겨웠을 장미나무들이 병충해까지 앓고 있어서 해주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전정과 비료를 주고 5일째 된 모습인데요. 나뭇잎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더니 강한 햇살을 받고 붉은색을 띠면서 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린 새잎이 나올 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잎이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나뭇잎들도 잘 나왔고 모두 건강해 보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꼭 해주어야 할 일인데요. 농약을 연면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살충제와 살균제, 응애약과 전착제를 혼합해서 살포합니다. 사용량은 농약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물에 희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무에 흠뻑 뿌려줍니다. 나무의 상태가 저와 같이 잎도 없고 해충의 흔적이 많다면 15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해 주시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농약의 종류는 집에 가지고 계신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잘해줘서 수세 회복을 시켜주면 화려한 가을 장미를 설이 올 때까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봄과 같은 기온이 유지되고 장미가 좋아하는 온도인 20도를 유지하는 날이 많아서 장미 생육이 다시 한번 왕성해집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병충해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양분과 수분,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해주면 새 잎도 쑥쑥 나오고 건강하게 자라서 가을의 꽃망울을 팡팡 터뜨려 줄 겁니다. 봄 장미도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가을 장미도 가을바람과 한입두입 흩날리는 낙엽과 감상하기 좋은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을 장미나무 잘 관리하셔서 달콤한 장미 향기와 예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산골여행과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어.